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이렇게 표시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온 뒤로부터 약 14% 정도 하락했고요. 엘리엇 웨이브에 있어서 5파동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꾸준히 테슬라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텔레그램과 네이버 총합 3,000명의 분들을 제가 서포트를 하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는 저평가라고 꾸준히 분석을 드려왔는데요. 2022년 12월 21일 테슬라의 자동차 재고량이 계속 쌓인다고 하면서 모두가 도망쳐를 외쳤을 때 저는 이렇게 테슬라가 적정 멀티플 선상까지 와 주었으며, 이처럼 $140대 실제로 추매를 하였다라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23년 4월 27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비록 12월 때처럼 저평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므로 $155.91에 분할 매수를 또 하였다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 B, C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시 테슬라 대상으로 이제는 또 고평가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욕을 먹으면서 인내를 하였고, 이제는 또 분석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적정 주가의 구간으로 하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튜버로서 테슬라를 대상으로 고평가라고 말을 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과 2021년에 워낙 테슬라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었는지라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망에 의하면은 테슬라의 컨센은 이미 2023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심지어 24년 2분기까지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컨센의 흐름을 보시면요. 먼저 이 파란 색깔은 2023년 영업현금 흐름으로 계속 컨센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더니 13.45빌리언 달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24년은 주황색으로 한때 2024년의 영업현금 흐름은 한때 24년에 영업현금 흐름 컨센은 무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1빌리언 달러에 육박했으나 그마저도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16.95빌리언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하얀색은 테슬라의 주가인데,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데는 컨센이 올라야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컨센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 테슬라의 컨센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러 차례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저는 제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보수적으로 선행 분석을 공유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테슬라의 컨셉만 약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정주가 그 이상인 상태로 제가 테슬라를 사도 여기 이 구간에서 사고 싶지 이 구간에서 사는 것은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툴을 이용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PE 멀티플 이렇게 72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로 피럴린시의 공식에 따라서 테슬라의 PE 멀티플 72배가 인정받으려면은 순이익 성장률 72% 혹은 적어도 50%는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28.95%로 72배에는 조금 못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PE 멀티플 관점에서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적정 멀티플은 43배로 212달러 정도가 프리미엄이 고려된 적정 주가라고 봅니다. 영업현금 흐름인 OCF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더 적정 주가는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이 18%로 아까 보여드린 순이익 성장률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영업현금 흐름 기준으로 본다면은 186달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목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주가의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률 대비해서 어떤 가격이 저평가인지 혹은 고평가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고평가라고 해도 주가는 얼마든지 더 고평가가 될 수 있고요. 저평가라고 해서 주가는 얼마든지 더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저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저렴한지
혹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인 셈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펀더멘탈이나 혹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만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낮추면서 마진율을 희생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3와 모델 Y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가격을 깎아서 마진율을 희생시켰습니다. 모델 3는 5.9% 정도 인하하였고요. 모델 Y는 2.8% 인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마진율에 많이 민감한 편인데 이 마진율이 떨어지면은 기업의 성장률이 과거처럼 강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공유드리는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상에 매번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거래량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 섹터인지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주도주가 어떤 섹터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 어디가 주도주 섹터인지 유추를 하시는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는 지금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에 있는 상태로 제 입장에서는 비록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제법 하락하긴 했지만 여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여전히 주가가 저렴해지고 모멘텀 측면에서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이렇게 거시경제부터 해서 원유 쪽 그리고 저평가인 기업들을 선정해서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개별 기업을 클릭하시면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몇몇 기업들은 내부자가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참고해 보신다면은 아직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은 탓에 아직 저렴하면서도 우량주인 종목들 이상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CPI가 나왔고요. 오늘은 PPI가 나왔는데요. CPI 결과는 달리 PPI에서는 컨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의 CPI 자료가 인플레이션스러웠다면은 오늘의 PPI 자료는 인플레이션과 조금 거리가 있었던 데이터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PPI에서 보여주자 여기 2년 국채금리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0년 국채금리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함에 따라서 여기 일드 커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드 커브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제가 표시해놓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일드 커브가 뒤집어진 상태가 아니라 점점 우상향을 함에 따라서 정상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대로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고요. 반대로 이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일드 커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P 500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기 일드 커브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S&P 500에는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 개별 주식과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저희 카페에서도 물론 멤버십분들 상으로 이렇게 개별 기업 종목들의 의뢰를 받았지만 구독자분들을 상으로도 얼마든지 여기 한국 주식을 상으로는 무료로 분석을 요청받아서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마다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는 등 최대한 많이 서포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테슬라의 경우는 많이 떨어졌으나 애매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매집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은 신사학계 및 텔레그램 내에서 2,400분들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